나는 칼을 쥐고 그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피가 한 방울 떨어지기 전에 나는 속삭였다. 이게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의 대가야. 그 순간 병원 문이 열리며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울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 햇살이 차가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런데 문득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아들이 혼자서 상자를 열고 있는 소리였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준 거래. 그의 작은 손에 쥐어진 물건은 오래된 시계였다. 은빛 체인에 새겨진 이름, 내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스며든 비밀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빼앗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이건 중독 증상입니다. 누가 이런 걸? 복수가 시작된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이는 그의 마지막 배신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다.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김지은. 남편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10년째 접어들었고 우리 사이에는 8살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민호는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항상 바쁜 척하며 집에 늦게 들어오곤 했다. 나는 그걸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미안해. 그의 미소는 항상 나를 녹여버렸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일지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그림을 보여주며 웃고 나는 저녁을 준비했다. 민호는 9시가 넘어야 들어올 터였다. 그런데 문득 전화가 울렸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클라이언트와 회식. 익숙한 변명. 나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최근 들어 그의 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얼굴이 굳는 모습. 밤 11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호가 들어오며 코트를 벗었다. 피곤해 죽겠어.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아 맥주를 따랐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클라이언트가 까다로웠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그런데 지은아, 나 요즘 스트레스 쌓여서 그래. 우리 좀 쉬자.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그 순간 그의 팔목에 새겨진 문신이 보였다. 작은 하트 모양, 우리 결혼 5주년 때 새겼던 거였다. 하지만 그 아래 희미한 스크래치 자국이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물었다. 그는 재빨리 소매를 내렸다. 아, 그냥 긁혔어. 회사에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나는 잠시 잊어버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학교 가방을 챙기다 엄마, 아빠 핸드폰에 예쁜 언니 사진이 많아. 왜? 라고 물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호의 핸드폰은 항상 잠겨 있었지만 어제 밤 충전 중에 잠시 풀려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그건 아빠 친구야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비공개 계정, 하지만 공통 친구를 통해 본 프로필. 박수연. 그의 동료.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온 나는 민호를 기다렸다. 그는 늦은 밤 들어와 오늘도 피곤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수연 씨랑 무슨 사이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스크린샷. 그들의 메시지, 사랑해 라는 단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미안해, 지은아. 실수였어.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의 변명은 물 흐르듯 흘러나왔다. 회사 프로젝트, 외로움, 나에 대한 불만.
나는 울었다. 우리가 10년이야. 민준이가 있는데 그는 나를 안으며 다 끝났어. 용서해줄래?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용서하려 애썼다. 상담소에 갔고 민호는 잠시 수연과 끊었다고 했다. 그런데 증거는 쌓여갔다. 그의 지갑 속 영수증, 호텔. 그의 차 안에서 찾은 그녀의 립스틱. 나는 밤마다 울며 민준이를 안았다. 엄마, 왜 울어? 아들의 작은 손이 내 뺨을 닦아주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3달 후, 나는 증거를 모아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하세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거예요. 민호는 반대했다. 민준이를 위해 참자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법정에서 우리는 서류를 교환했다. 재산은 반반, 양육권은 나에게. 민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빈 방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옷장,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다. 이혼 후 첫 주말, 민준이가 바빠보고 싶어라고 울었다. 나는 곧 올 거야 라고 달랬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분노가 피어올랐다. 왜 나만 고통받아야 해? 왜 민준이가 이런 상처를? 복수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마케팅 팀장 보좌로 나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었다. 동료들은 지은 씨, 강해졌네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그 강함은 가짜였다. 밤에 혼자서 나는 그의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민준이 생일 선물로 시계 사줄게. 직접 줄까? 나는 망설였다. 필요 없어. 하지만 민준이가 아빠 선물 받고 싶어라고 하자 나는 허락했다. 그게 실수였다. 민호는 주말에 왔다. 민준이를 안고 웃는 그의 모습이 나를 미치게 했다. 지은아, 우리 다시 해. 그는 속삭였다.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꺼져. 그 시계는 은빛으로 빛났다. 민준이가 들고 다니며 아빠가 준 거야 라고 자랑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안에는 불안이 싹 텄다. 왜 이런 선물을? 민호의 눈빛에 숨겨진 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이혼 후 1년이 지났다. 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원룸, 하지만 민준이와 둘이 사는 공간은 따뜻했다. 직장에서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다. 김지은 씨, 당신 덕에 팀이 살았어요. 상사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한 상처가 있었다. 민호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지만 민준이를 보는 날짜는 점점 줄어들었다. 바빠서 그의 변명은 더 짧아졌다. 민준이는 시계를 목에 걸고 다녔다. 엄마, 이 시계가 빛나. 아빠가 마법 같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왜 민호는 그런 선물을? 나는 몰래 시계를 열어보았다. 안쪽에 새겨진 글씨, 영원히, 수연에게. 내 손이 떨렸다. 수연. 그 여자. 민호는 여전히 그녀와? 나는 분노로 시계를 쥐어짜냈다.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참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민호의 소식을 들었다. 민호 씨, 이제 수연 씨랑 결혼한대. 동료의 속삭임이 내 귀를 파고들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결혼. 이혼한 지 1년 만에?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시며 그의 번호를 눌렀다. 축하해. 민준이한테 말해줄까? 그는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 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삶을 망쳤으니까. 나는 그의 회사 프로필을 뒤졌다. 영업 실적 위조 의혹. 수연은 재무팀. 그들의 관계가 회사에 미친 영향.
나는 익명으로 제보했다. 민호와 수연의 부정 증거는 내가 모은 메시지 스크린샷. 회사 내부 감사에서 민호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나에게 전화했다. 너냐? 이게 다 내 짓이야.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으면 해봐. 하지만 복수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아빠가 또 올 거래. 선물 준대라고 했다. 또. 나는 불안해졌다. 이번에는 장난감 로봇. 민준이가 켜자 이상한 소리가 났다. 녹음된 목소리, 민준아, 아빠 사랑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그 목소리에 섞인 수연의 웃음소리. 나는 로봇을 부쉈다. 엄마 왜? 민준이가 울었다. 나는 고장 난 거야 라고 달랬다. 민호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준이를 위해 봐야 해. 그는 주말에 왔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는 그의 모습이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지은아, 나 후회해. 수연은 실수였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으려 하자 나는 피했다. 그날 그는 민준이에게 작은 상자를 주었다. 이건 비밀 선물. 엄마한테 말하지 마. 민준이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USB 드라이브였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빼앗았다. 안에는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 하지만 편집된 버전. 나의 얼굴에 수연의 얼굴이 합성된 끔찍한 이미지. 민호의 메시지, 이게 내 엄마의 진짜 모습이야. 나는 분노로 떨렸다. 이는 아이를 이용한 정신적 학대였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자녀 학대 의심. 조사에서 민호는 부인했다. 장난이었어.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그는 보호 관찰을 받았고 민준이 만남이 제한되었다. 그는 나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라고 소리쳤다. 나는 내가 시작한 거야 라고 답했다. 그 순간 내 안에 어둠이 커졌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민준이가 아빠 왜 안 와?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몰래 민준이에게 연락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사탕을 주고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라고 속삭였다. 나는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부모 간 갈등으로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민준이는 밤에 악몽을 꾸었다. 아빠가 무서워. 나는 그를 안으며 울었다. 이 모든 게 민호 때문이었다. 복수의 다음 단계는 그의 커리어였다. 나는 그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부정 증거 첨부. 민호는 해고되었다. 그는 내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제발. 나 일자리 잃었어.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나는 문을 열고 칼을 들이밀었다. 이게 내가 준 선물의 맛이야. 그는 물러섰다. 미친년,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연과의 결혼은 취소되었다. 그녀가 민호 오빠, 무서워라고 메시지 보낸 걸 내가 유포했다. 그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민준이가 시계를 다시 들고 아빠가 이 안에 편지 숨겼대 라고 했다. 나는 열어보았다. 안쪽에 작은 종이, 지은아, 용서해. 마지막 선물, 그 선물이 모든 것을 바꿀 줄 알았다. 민호의 삶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건 중독이었다. 그는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옛 동료들에게 빌붙었다. 소셜미디어에 그의 포스트, 인생의 나락 댓글은 동정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걸 보며 커피를 마셨다. 이게 공평한가? 내 내면의 목소리가 물었다. 공평. 그는 우리를 배신했으니까. 민준이는 점점 나아졌다. 새로운 학교, 친구들. 엄마, 나 이제 아빠 안 기다려. 그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민호의 피 흘리는 얼굴, 수연의 비명. 깨어나면 땀에 흠뻑. 복수는 나를 변화시켰다. 직장에서 나는 더 냉혹해졌다. 지은 부장, 너무 세게 나가네. 동료의 말에 나는 결과가 중요해라고 답했다. 민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준이 만나게 해줘. 마지막 부탁이야.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비 오는 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민준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선생님이 막았다. 경찰이 왔고 그는 끌려갔다. 지은아, 내가 날 죽이려 해. 그의 외침이 비에 섞였다. 그 사건 후 나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분노를 풀어야 해요. 복수는 끝이 없어요. 상담사의 말,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벌 받아야 해. 집에 돌아와. 나는 민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가족, 부모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자살, 어머니는 병원 신세. 가족의 피를 이어받아내. 나는 비웃었다. 복수의 다음 타깃은 그의 어머니였다. 나는 익명으로 병원에 연락했다. 민호 씨 어머니, 아들이 불륜으로 파탄 냈어요. 보험금 문제로 거짓이었지만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민호는 전마가 왜? 라고 울며 전화했다. 나는 끊었다. 달콤한 고통. 하지만 민준이가 이상해졌다. 엄마, 머리 아파. 그는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불평했다. 나는 시계를 버리려 했지만 아빠거야 라고 울었다. 결국 나는 시계를 검사소에 가져갔다. 이 안에 독성 물질이 있어요. 피부 접촉으로 서서히 이내 심장이 멎었다. 민호가 아들을 해치려?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민호가 독을 넣었어요. 조사에서 시계는 오래된 모델, 민호의 가족 유품. 하지만 독은 최근. 민호는 내가 왜? 라고 부인했다.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그는 내 집에 쳐들어왔다. 내가 함정 팠어. 우리는 싸웠다. 그의 주먹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칼로 그의 팔을 그었다. 피가 흘렀다. 이게 시작이야. 그날 밤 병원에서 민준이를 봤다.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은 공포로 물들었다. 나는 민호를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법이 막았다. 그래서 나는 더 교묘한 길을 택했다. 그의 은행 계좌 해킹 시도 실패. 대신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 온라인에 민호, 아들 독살 시도라는 포스트. 바이럴이 됐다. 민호의 삶은 지옥이었다. 직장 없이, 친구 없이 그는 술에 취해 내게 왔다. 지은아, 끝내자. 나 죽을게. 그의 눈에 절망. 나는 죽어봐 라고 말했다. 그는 웃었다. 너도 미쳤어. 그날 그는 사라졌다. 일주일 후 소식, 민호, 자살 시도. 병원행. 나는 병원에 갔다. 그의 침대 옆에서 나는 속삭였다. 이게 내 선물의 대가. 하지만 내 안에는 빈 공간이 생겼다. 복수는 승리인가? 민준이가 덤마, 아빠 죽을까 봐 무서워라고 했다. 나는 안았다. 안 죽어. 엄마가 지킬게. 민호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전 부부 갈등으로 인한 극단 선택, 언론이 우리를 파헤쳤다.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프라이버시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스쳤다. 그는 살아남았다. 뇌 손상으로 말더듬이 수연이 간호했다. 오빠, 왜 나한테 말 안 해? 그녀의 눈물 사진이 온라인에. 나는 수연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녀의 직장, 재무팀. 나는 그녀의 상사에게 부정 연루 제보. 그녀는 해고. 민호 때문에 그녀의 포스트. 나는 댓글, 자업자득. 그녀는 민호를 버렸다. 더 이상 못해. 그의 고립이 완성됐다. 민준이는 심리치료를 받았다. 엄마,
나 시계 버려 우리는 불에 태웠다. 불꽃 속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꿈은 여전했다. 민호의 유령이 돼? 라고 묻는다. 직장에서 나는 번아웃. 쉬세요. 상사 말, 나는 휴가 신청했다. 제주도로 갔다. 바다 보며 나는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돌아와. 민호의 어머니로부터 편지. 지은아, 민호를 용서해줘. 그는 아팠어. 나는 찢었다. 하지만 그녀의 병세가 악화. 민호가 전마 죽을 것 같아 라고 메시지. 나는 무시했다. 다음 날 그녀의 사망 소식. 장례식에서 민호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나는 멀리서 봤다. 그의 고통이 내 복수. 하지만 민준이가 할머니 왜? 라고 물었다. 나는 병으로 거짓. 아이의 눈빛이 나를 비쳤다. 나는 변화해야 했다. 복수를 멈추려 애썼다. 새로운 남자, 데이트 앱 안녕. 나 지은, 그는 웃었다. 강해 보인 앱 하지만 그의 손이 닿을 때 민호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도망쳤다. 민호는 회복 중이었다. 재활센터. 나는 몰래 갔다. 그의 방에서 그는 나를 봤다. 지은, 말더듬. 나는 벌 받았어? 라고 물었다. 그는 고개 저었다. 사랑했어. 그 말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도망쳤다. 집에 와. 나는 울었다. 사랑. 이제 와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민호가 민준이를 보려 했다. 법원 청문회. 아버지 권리, 그의 변호사, 나는 학대자 증언. 판사는 제한적 만남. 그날 공원에서 그들은 만났다. 민준이가 자빠라고 불렀다. 민호의 눈물. 나는 멀리서 봤다. 질투, 분노. 그 밤 민호에게 전화. 오늘 어땠어? 그는 행복했어. 나는 끝내자. 내 삶. 하지만 그는 단히. 내가 원한 거, 그의 말에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가둔 감옥. 그러나 마지막 선물이 왔다. 우편으로 작은 상자. 민준이에게 아내는 목걸이, 다이아몬드 펜던트. 엄마처럼 빛나. 나는 검사했다. 또 독. 아니, 그냥 선물. 하지만 편지. 지은아, 이게 마지막.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나는 망설였다. 버릴까? 민준이가 아빠 선물. 라고 기뻐했다. 나는 졌다. 그게 실수였다. 다음 날 민준이가 알레르기 쇼크. 목걸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병원으로. 엄마, 숨 막혀. 그의 작은 몸이 경련. 병원 복도에서 나는 무너졌다. 의사가 쥐엄했어요. 알레르기 반응. 민준이는 회복실에. 나는 경찰에 달려갔다. 민호가. 또 수사는 시작됐다. 목걸이 검사, 의도적 알레르기 물질. 민호는 체포됐다. 내가 아니야. 이 그의 말더듬 증언. 하지만 증거는 그를 가리켰다. 나는 TV에서 봤다. 전 남편, 자녀 해치려 한 혐의 이 그의 얼굴, 절망. 수연이 증언, 민호 오빠, 요즘 이상했어요. 복수한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 복수. 그가 나를. 재판 준비 중 민호의 변호사가 왔다. 민호 씨는 무죄예요. 당신의 복수가 그를 미치게 했어요. 나는 웃었다. 내 복수. 그가 시작했어. 하지만 내면에서 의심이 싹 텄다. 정말. 그의 자살 시도, 어머니 사망. 내 손에 피가. 민준이는 퇴원했다. 엄마, 나 무서워. 나는 이제 끝날 거야. 라고 달랬다. 하지만 밤에 나는 민호의 편지를 읽었다. 감옥에서 온 지은아, 나 미안.
수연과 시작. 하지만 사랑 끝나지 않았어. 복수로 나 망가뜨렸지만 나도 너 해치려 했어. 미안. 그의 글씨, 떨림. 나는 재판에 나갔다. 증언대에서 나는 모든 걸 말했다. 배신, 복수, 그의 선물들. 그는 아들을 이용했어요. 배심원들의 눈빛, 동정. 판사는 유죄. 10년 민호는 끌려가며 민준아. 사랑해 드라고 중얼거렸다. 승리였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나는 빈 껍데기. 민준이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많이 지나면 거짓. 직장에서 나는 사직했다. 쉬고 싶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여행, 친구들. 하지만 그림자는 따라왔다. 수연이 찾아왔다. 지은 씨, 민호 오빠가. 자해했어요. 병원행. 나는 갔다. 그의 팔, 상처. 왜? 내가 물었다. 그는 내가 이겼어. 하지만 나, 빈 거, 그의 눈물. 나는 손을 잡았다. 미안, 첫 번째 용서. 민준이를 데려갔다. 병실에서 그들은 안겼다. 아빠, 민준이의 포옹. 민호는 울었다. 고마워. 지은아, 그 순간 복수의 사슬이 풀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의 건강은 회복 불가. 의사, 뇌 손상으로 수명 짧아. 나는 간호했다. 매일 병원. 왜 해? 동료들 물음. 인간으로서 민준이는 엄마, 아빠 좋아. 나는 긍의 변화였다. 민호와의 대화, 과거 회상. 사랑했어, 그의 고백. 나는 나도. 하지만 비밀이 드러났다. 시계의 독, 목걸이의 알레르기, 그의 어머니 지시. 민호를 지키려 했어, 그녀의 유언. 충격. 복수의 진짜 원흉은 가족. 나는 무너졌다. 민호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병실 창밖, 서울의 봄꽃이 피었다. 지은아, 민준이 잘 부탁해. 그의 손, 차갑다. 나는 사라애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었다. 이미 죽었어. 내 복수로 그의 마지막 말 모니터가 평평해졌다. 나는 울었다. 민준이가 자빠 라고 불렀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수연도 왔다. 미안해요. 그녀의 눈물. 나는 우리 모두 장례 후 나는 민준이와 산책했다. 한강변 바람이 불었다. 엄마, 이제 행복. 그의 질문. 나는 이제야. 새로운 시작. 나는 카페를 열었다. 지은의 이야기, 손님들은 드라마 같아요 라고 웃었다. 민준이는 자랐다. 엄마, 나 아빠처럼 안 되게. 나는 안았다. 너는 더 나아. 과거를 돌아보니 복수는 독이었다. 배신의 고통, 하지만 용서가 치유. 민호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 쉬어, 바람이 속삭였다. 고마워. 이제 나는 자유. 하지만 상처는 남아 강하게 만든다. 삶은 드라마, 끝나지 않는다.